안녕하세요. 1533 대리탁송입니다. 혹시 관공서나 은행일을 보시다가 소득증명서, 해촉증명서를 가져오라는 요청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을 하다가 콜을 잘못 잡았어요. 그래서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우리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발주사에 연락하라는 거예요. 발주사? 그게 뭐죠? 콜센터, 소속사, 발주사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오늘은 발주사와 소속사가 뭔지, 뭐 하는 곳인지 알아보고 더 나아가 심심하면 한 번씩 튀어나와 우리 기사님들 괴롭히는 단어들, 고용보험, 산재보험, 해촉증명서 이런 잡다한 단어들 있죠. 그런 귀찮은 업무들을 어떻게 요청해야 하고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알고 나면 생각보다 간단한데 용어도 익숙하지 않고 잘 모르니까 짜증만 나죠. 자,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우선 단어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갑자기 웬 단어 공부냐고 하시겠지만 정확한 뜻을 알면 더 쉽게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어 2개만 잠깐 보고 갈게요. 알아보고 싶은 단어는 발주와 수주입니다. 국어사전을 보니 발주는 물건을 보내달라고 주문을 하는 거죠. 콜, 오더를 접수하는 겁니다. 수주는 주문을 오더를 받아서 수행을 하는 거죠. 콜을 잡고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단어들을 왜 알아봤는지 아시겠죠? 발주가 주문하고 접수하는 거니까 발주사는 콜을 접수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우리 기사님들이 배차받고 운행하고 하는 콜들을 접수하는 콜센터가 바로 발주사입니다. 자, 그럼 수주사는요? 수주사는 곧 기사님들의 소속사입니다. 지칭하는 대상은 동일한데 말 표현을 수주사, 소속사 이렇게 다르게 할 뿐입니다.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속사는 기사님이 대리기사나 탁송기사로 활동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거나 저 여기 기사로 등록하겠습니다 하고 요청했던 회사를 소속사라고 합니다. 발주업체가 접수한 콜, 그 발주한 콜을 기사님들이 운행하죠. 이것이 오더를 받는 것, 곧 수주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소속사는 수주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어떤 회사는 발주사로서 콜만 접수하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수주사로서 기사님들 등록만 전문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회사는 발주사, 수주사를 동시에 하기도 합니다.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기사님들 영입도 하는 거죠. 저희 1533 대리탁송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발주사로서 콜센터를 운영함과 동시에 수주사로서 기사님들 영입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1533 대리탁송에 가입하신 기사님들의 소속사입니다. 만약에 1533 대리탁송에 소속되어 있는 홍길동 기사님께서 1533 대리탁송이 접수한 오더를 수행하시면 1533 대리탁송은 홍길동 기사님의 소속사이면서 그와 동시에 홍길동 기사님이 운행한 오더의 발주사가 됩니다. 그리고 1533 대리탁송에 소속된 홍길동 기사님이 A라는 업체에서 접수한 오더를 운행하게 되면 홍길동 기사님의 소속사는 1533 대리탁송이지만 홍길동 기사님이 운행한 콜의 발주사는 A라는 업체가 되겠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소속사는 기사님이 기사로 등록한 회사, 발주사는 콜을 접수한 회사.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리운전이나 탁송기사님은 4대 보험 가입 근로자가 아니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인데요. 소속사에 등록하고 일하시는 기사님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사님의 프로그램에서 어제 탔던 콜에 대한 고용보험료가 0.8%, 산재보험료가 0.93%씩 그 다음날 아침에 매일 자동으로 차감돼서 납부되고 있는데 고용산재보험료는 오더 금액에서 경비공제액을 빼고 기사님의 수익 80%에서 보험료율로 계산해서 차감되는 금액인 건데 계산이 무척 복잡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어제 탔던 콜의 고용산재 보험료가 그 다음날 아침에 자동으로 충전금에서 빠져나갑니다. 만약에 홍길동 님이 직장인이라면
4대 보험 가입 근로자일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이렇게 4가지 보험이죠.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요. 본인의 소득 대비 납부액으로 책정된 금액의 100%를 본인이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는 구조잖아요. 마찬가지로 대리운전 기사님이나 탁송 기사님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도 기사님과 누군가가 50%씩 나눠서 부담하고 있는데요. 그게 과연 누구일까요? 소속사일까요? 아닙니다. 기사님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50%씩 부담하는 곳은 소속사가 아닌 발주사입니다. 당연히 소속사가 낸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소속사가 아니라 발주사가 고용산재보험료를 50%씩 기사님과 같이 납부하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콜 수수료에 있습니다. 기사님이 오더를 배차받고 콜을 타면 20%에서 25%의 콜 수수료가 나가죠. 그 수수료는 해당 콜을 접수한 발주사의 수익이 됩니다. 기사님의 소속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돈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발생되는 구조 속에서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 방식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님의 고용산재보험료는 기사님이 50%, 발주사가 50% 납부합니다. 그러면 소속사는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까요? 우선 소속사는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납부 의무가 없고 세금 신고에 대한 의무도 없습니다. 소속사는 기사님이 기사로 등록을 해서 콜을 잘 탈 수 있도록 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보험 관리, 전문 교육을 제공하거나 실전 기술과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코칭해 드리는 등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기사님 수입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프로다운 실력을 갖추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발주사와 소속사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발주사는 콜에서 발주 수입이 발생되기 때문에 세금 신고에 관련된 의무가 있고요. 소속사는 기사님들께서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의 차수 관리부터 보험의 등록과 해지, 실전 교육과 현장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기사님들께서 관공서나 은행에서 일 보시다가 가끔 한 번씩 필요해지는 그 서류, 2024년도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증명서, 2023년도의 운행내역서, 이런 서류들이 필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소속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소속사에서는 소속 기사님들의 운행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다 보여요. 그래서 운행 내역서도 소득증명서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기사로 소속이 되었다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죠. 직장과의 금전 지급이나 고용관계가 끝났음을 증명하는 해촉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공단 같은 기관에 제출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죠. 해촉증명서 또한 소속사에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어디선가 내가 일하고 있는 걸 증명하라고 해요. 그러면 소속사에 위촉증명서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속사에서 다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속사에서는 소득증명서, 운행내역서, 위촉증명서, 해촉증명서 등의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분명히 2024년도에 아무리 콜을 타봤자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탄 것 같아요. 대리기사로 콜을 타면서 찍었던 매출이 아무리 계산해봐도 맥시멈 한 5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홈택스에 소득 신고 잡혀있는 금액이 2천만 원이에요. 이게 뭐지? 너무 많이 잡혔네요. 그래서 소속사에 연락해요. 연락해서 너네들 왜 이렇게 매출을 터무니없이 많이 잡았냐? 너희들 다 신고할 거라고 불같이 화를 냈어요. 해결이 될까요? 아닙니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세금 신고를 했던 건 소속사가 아니라 누구였었죠? 맞습니다. 발주사가 20에서 25%,
콜 수수료를 받으니까 고용산재보험료도 납부하고 그래서 세금 신고도 발주사가 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발주사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업체였겠죠. 우리가 한 개 업체에서 접수한 콜만 탔었던 거는 아니었을 테니까요. 수많은 발주사들이 접수했었던 콜들을 우리 기사님들이 여러 개 운행했었을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일수록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해결책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소속사에 연락해서 필요한 기간 동안에 콜 탔었던 내역을 뽑아달라고 해보세요. 운행 내역서나 소득증명서가 좋겠죠. 사정을 얘기하면 소속사에서도 뭐 그런 경우가 있냐 그러면서 얼른 해줄 겁니다. 2번, 홈택스에 연락해서 소득이 제대로 잡힌 건지 운행 내역과 대조해서 확인해 보세요. 콜을 탔던 내역과 동일한지 추가로 뭔가가 더 잡혀 있는지 금액만 비교해 봐도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사님이 알고 있는 내용 말고 추가로 더 잡혀 있는 소득이 있다면 그거는 왜 잡혀 있는 건지 홈택스에서는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통화하기가 좀 너무 어려워서 힘들죠. 홈택스가 상담원 통화되기까지 대기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시간 여유가 있으실 때 통화 시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어떤 기사님들은 발주사에 전화를 하셔서 본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에 잡혀있는 소득신고 토탈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A 발주사에 전화를 걸어서 2023년에 내 소득이 3천만 원이 잡혀있다. 너희 회사에서 3천만 원을 잡은 것 같다. 나는 3천만 원이나 되는 콜을 탔던 역사가 없는데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A 발주사에서는 확인을 해보겠죠. 그리고 말합니다. 저희도 확인을 해봤는데 기사님 앞으로 3천만 원 신고된 내역이 없습니다. 발주사인 A 업체에서는 A 업체의 소득 신고 자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 외에 다른 업체, 그러니까 다른 발주사에서 발생된 기사님의 다른 소득 내용은 볼 수도 없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사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홈택스에 연락해서 소득이 발생된 상세 내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사님께서 홈택스에 발생된 소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 홈택스에서는 소득 신고를 한 각각의 발주 업체에 다시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사실관계, 즉 콜을 탔던 날짜와 시간 등을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사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소득으로 잡힌 내용, 전체 금액에 대해 문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발주사 한 곳이 아니라 홈택스에 연락을 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올해 초에 사업장 현황 신고 공지 받으셨을 텐데요. 모두 신고는 잘 하셨나요? 사업장 현황 신고는 우리 기사님들이 프리랜서 사업자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고요. 2024년 매출을 기준으로 2025년 사업장 현황 신고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2월 10일까지였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 체험 신고서를 통해 신고를 좀 더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사업장 현황 신고 기간은 이미 지났으니까 이번 연말쯤이 되면 다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우리 기사님들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로서 콜을 운행할 때마다 사업소득이 발생되고요.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는 곧 다가올 종합소득세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대한 쉬운 내용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올려보겠습니다. 대리운전이나 탁송을 해보고 싶은 분은 반드시 전문 회사에 등록을 하고 그에 맞는 기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대리운전이나 탁송 기사 등록은 지금 거주하는 지역에 등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전 지역 어디서나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콜이 공유되고 있고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으니 현재 거주 지역의 업체에 등록하는 것보다는 조건이 좋고 혜택이 많은 회사에 등록하는 것이 수입 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1533 내리탁송은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는 직영 콜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수입이 늘지 않는 현역 기사님이나 이직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바로 1533 직영 콜센터로 전화하세요. 오늘도 필드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기사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